시장의 이슈 섹터 종목에 대해서 옥석 가리는 시간입니다. 옥석 가리기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부터 보여주십시오. 오늘 주제는요. K 화장품 열풍. 네, 주가도 더 예뻐질까? 제목 잘 뽑으셨네. 주가도 예뻐질까? 예. 한국 화장품이 중국 모멘텀이 한때 있었잖아요, 그죠? 아모레퍼시픽하고 예. LG생건 이후에 주춤하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이 아닌 지역 쪽으로 인기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K-팝 열풍입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장품의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엄청나게 팔렸죠. 그리고 이제 저가 브랜드도 가가지고 로드 매장을 이제 하면서 우리 K 화장품이 굉장히 잘 팔리는 효과를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에 이 상황이 조금 역전됐었죠. 그래서 2022년 초반만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 화장품들이 올라갈 거라고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중국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영향력이 많이 사라진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잘 아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실적 악화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탈중국 얘기였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MTN에서도 작년부터 화장품주는 탈중국을 봐야 된다. 중국에 기대서 더 이상 성장을 안 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된 것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K-팝이 열풍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특히 이제 주요 소비자층인 젊은 층들이 한국 화장품들을 많이 쓰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남미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한 분이 한국 사람처럼 화장하기 이런 제목으로 유튜버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품질이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화장품 그러면 물론 이제 피부에 맞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색조 기준으로 보면 자, 제가 지금 빨간 볼펜을 들고 있습니다. 빨간 볼펜을 들고 있는데 남성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여성분들 빨간색 그 화장품 색깔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성분들은 다 알죠. 한 30여 종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다 아는 건데 이것도 그 색깔을 뭐 30개, 50개 뽑아내는 게 동일한 빨간색이지만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뭐 빨간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개, 20개 정도인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많이 뽑아낸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색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화장품이라는 게 이제 기초와 색조로 나누는데 기초 같은 경우는 이제 로션을 바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색조는 여기다 이제 색을 입히는 건데 기초에 대해서는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눈에 보이는 색조 부분에 있어서의 색깔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화장품이 그 부분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형 브랜드보다도 요즘은 이제 인디 브랜드라고 불리는 중소형 화장품주가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뭔가요? 어떻게 보면 큰 항공모함이 방향을 턴하려고 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뭐 어선 같은 경우 바람이 불면 이게 샥샥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대형 화장품 같은 경우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죠. 사업부도 여러 가지가 있고 기존에 나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작은 중소형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색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만 오히려 영업이익률로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영업이익 절대치로 보면 아직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더 큰 건 사실입니다. 영업이익 자체로 보면. 근데 영업이익률, 매출 대비해서 몇 프로를 벌었냐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중소 화장품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고 그들이 실속이 있다. 이렇게 표현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ODM 업체들, 최근에 우리가 아무리 화장품 안 된다 하더라도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주가를 보시면 올해 꾸준히 올라가는 우상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들이 그동안에 이제 중국 쪽의 매장, 그러니까 이제 공장들이 있었죠. 그런 것을 지금 미국 쪽의 공장을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넓혀가고 있고 특히 작년에는 미국에 있는 공장을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올해 이제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원전이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남미, 화장품 소비가 가장 많은 남미라든지 이런 쪽들의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또 하나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 화장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화장품을 생산해내는 능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ODM을 갖고 진출한 것처럼 이렇게 동남아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도 ODM의 하나의 새로운 매출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중국 시장은 이제 좀 잊어야 됩니까? 여타 시장을 핵심적으로 공략하고 그들 기업으로만 가야 되나요?
중국은 뭐 지금 이제 바닥은 찍었다라는 인식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냥 단지 그냥 하나의 우리의 옆에 있는 시장이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매출은 간다. 일부 이제 뭐 설화수 같은 경우는 면세점 판매를 안 하고 오프라인 판매만 하니까 매출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게 주력 제품으로 되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중국에 지금 이제 부는 열풍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는데 거차오라는 열풍입니다. 이거는 애국 수업이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로나 직전에 일본과의 관계가 있었을 때 일본 제품 안 쓰자 뭐 이런 나름대로 자체적인 어떤 그런 경우가 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국은 중국의 특히 젊은 층들이 거차오 열풍이 불면서 글로벌 제품들이 오히려 판매가 안 되는 여기에 우리 한국 제품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면세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크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면세점이 거의 이제 매출이 안 늘었거든요. 면세점이 늘어나려면 소위 따이공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글로벌적으로 과거에는 면세점에서만 화장품을 샀는데 이제는 뭐 온라인 쇼핑이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도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과 관련해서 면세점 매출은 상당히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조금 좀 중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아모레퍼시픽 실적을 보니까 중국에서 빠르게 탈출해서 다른 나라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화장품 관련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엊그저께 강하게 오르고 오늘 보면 이제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소형주잖아요. 한 4, 5%씩 조정을 받는데요. 전략하고 관심주 마무리해 주세요. 좀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올랐었던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화장품이라는 게 주위에 이제 여성분들 보시면 한 번 쓰면 계속 쓰게 되거든요. 화장품을 바꾼다라는 것은 피부 문제 때문에 쉽게 못 바꿉니다. 그래서 한 번 딱 들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소비가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우리가 공략했다라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키는 미국과 동남아에서 얼마큼 늘어나느냐 이것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미국에서 90%, 동남아에서도 한 40% 현재 지금 YO에 대비해서 성장세가 괄목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아모레퍼시픽과 말씀하신 아주 작은 종목보다는 중간 단계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ODM의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추적 관찰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클리오는 아시는 것처럼 색조 쪽이고요. 한국폴만은 이제 원료를 제공하는 OEM, ODM 업체인데요. 화장품에 대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탑픽 종목 알려주셨습니다. 차영주의 옥석 가리기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이 뭐 상승폭이 강합니다. 코스피는 1% 2,600인데요. 코스닥은 뭐 2배 가까운 상승으로 2% 가까이 올라가는 흐름들로 그동안의 부진을 탈피하는 오늘 흐름들입니다. 네, 이슈 앤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